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일요일 밤 편안하게 쉬고 계시나요? 오늘 저는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저희 KB증권 프라임클럽 가족분들과 함께 대전에서 이제 투자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부랴부랴 바로 이제 촬영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모습이 좀 평소답지 않게 아름답지 않고 예쁘지 않고 조금 초췌한 모습으로 아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들 좀 매끈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깔끔한 모습으로 제가 주간지시황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오늘은 제가 아마 새롭게 여기에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테마를 이따가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앞에는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 이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제 조금씩 입장을 하시기 때문에 앞에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뒤에는 앞으로 요 테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마와 그다음 최근에 시장의 스타일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스타일 변화가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 이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대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일요일 밤 따뜻한 차 한 잔 아니죠.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얼음 동동 띄워서 시원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제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먼저 주말에 있었던 뉴스 몇 가지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이 최근에 조금 강한 흐름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금요일 밤에는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하단부를 보시면 뉴스는 미국의 주식이 뎁딜입니다. 그죠?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이게 뭐 중단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다. 주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월 의장이 연설이 금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근데 파월 의장의 연설이 여기 기사 제목에서 보시던 것처럼 덜 강경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6월 며칠이었죠? 6월 20 며칠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6월 20일경에 FMC 회의 미팅이 있는데 그때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라는 기운을 파월 의장이 느끼게 해줬습니다. 즉 금리 인상의 중단의 시그널을 알려줬다라는 거죠. 이번에 연설에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될 것 같다. 지금까지와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은행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은행 위기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중단될 수도 있다,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여전히 물가가 높고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리는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좀 강하게 갈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연설에서 좀 느낌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인상은 아닌 것 같고요. 6월달에 그죠? 동결적으로 네. 무게감이 실리는 쪽으로 코멘트가 힘이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시대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할 때의 수혜주였던 것들,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서 핍박을 받았던 애들이 반대의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반도체도 대표적으로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힘들었던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왜냐하면요, 요건 이따가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죠. 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모든 우리 IT 제품들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노트북, 뭐 PC, 태블릿 PC 등등. 네, 여기 많이 들어가는데 IT 디바이스에 이거는 내가 경기가 좀 좋아야지만 소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잖아요. 그죠? 주머니에 내가 여유가 좀 있을 때 제가 이 노트북을 한 250만 원 정도 주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조금 식상해서 내가 바꾸고 싶어. 근데 고장이 난 건 아니에요. 그제 고장이 나는 건 아닌데 조금 스타일도 그렇고 식상해서 바꾸고 싶어. 근데 그게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색깔 다른 걸로 좀 바꾸고 할 텐데 그게 아니면 계속 쓰는 거죠. 당분간은 고장 날 때까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른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네. 떨어지면 제 반도체도 당연히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반도체가 힘들었고 재고도 많이 쌓였고 그래서 요즘 뭐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 잠깐 뒤에서 또 다시 이야기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는 데이터를 보면서 신중하게 좀 평가를 할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번에 매파적인 뭐 톤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4일이네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6월 20일경이 아니라 네, 6월 14일이네. 요즘 뭐 숫자 날짜 외우는 것도 저도 뭐 깜빡깜빡 자꾸 하네요. 네. 자, 6월 14일 날 금리 FOMC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왼쪽이 동결이고요. 왼쪽이 동결이고 오른쪽은 25bp 인상입니다. 자, 동결 확률은 81.4%, 그 다음에 인상, 25bp 인상 확률은 18%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최근의 트렌드가 중요한데, 하루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동결의 확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대였는데요. 연설하고 난 다음에 금리를 굳이 뭐 이렇게 인상을 급하게 할 필요 없이 금리 인상을 좀 멈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동결 확률이 60%대에서 80%대로 뛰어오르는, 그죠? 그 다음에 상승 확률은 30%대에서 18%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은 동결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오라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니오라는 전기차 회사의 이야기인데, 자, 요거는 뉴클리어 퓨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핵융합입니다. 핵융합 발전, 핵융합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융합 발전. 핵융합 발전의 스타트업에 이 중국의 이 전기차 메이커인 니오가 투자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핵융합 발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장시작전 방송에서도 핵융합 관련해서 뉴스가 자꾸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주말에 또 나오네요. 그죠? 니오가 중국 자동차 회사 니오가 핵융합 발전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뉴스 몇 가지 체크 후에 다음에 하나의 테마, 좀 부각될 가능성 있는 테마 중에 핵융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시 후에 준비해온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니오가 나왔던 뉴스 중에 또 하나는 이런 뉴스입니다. 니오가 쉘하고 손을 잡고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를 설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대체제 관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전기차를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배터리가 방전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많이 소모를 되면 충전소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차지를 해야 됩니다.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충전하면 작게는 1시간, 완속으로 충전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싫다라는 거죠. 이거 싫고 그냥 딱 들어가면 밑에서 배터리 탁 떼내가지고 새로운 거로 딱 이렇게 교체하는 교환소를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시장의 한 축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게 중국만의 이거는 강점이 있지 우리나라 같은 쪽에서는 별로 쓸모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그래서 의견이 좀 많이 이제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스와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전기차의 배터리 스와핑, 교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국내에 도입을 안 하는 까닭이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결국에는 교환하는 것보다 충전하는 방식, 지금처럼 충전하는 방식이 국제 표준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충전보다는 교환, 교체 쪽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하면
기사로 링크를 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번 가족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십니다. 이쪽 중간 정도에 가시면 우리나라에서는 급속 충전으로, 그러니까 급속 충전을 해야지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가는 과도기에서 잠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있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특별히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 뭐 말씀드리면 비용. 이러한 교환소를 설립하는 게 충전소 건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부지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세한 부분들은 기사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요거도 근데 니오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 이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방식입니다. 보이시죠? 요게 이제 배터리 교체하는 여기를 떼내 가지고 교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이게 시장에서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 국내에서 관련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관련주 소개만 해드릴게요. 한번 뭐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잘 될지. 자, 셀루메드라는 회사입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 비야디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와 전기 이륜차, 그 다음에 교체용 배터리 팩의 제품 개발과 독점 공급 본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한 번씩 관련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배터리 교체 교환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아직까지 뭐 하락 추세 구간에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배터리 교환소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커진다. 그럼 관련주는 뭐야? 라는 좀 관심이 커졌을 때는 시장에서는 주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알고는 있자라는 겁니다. 이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은 알고는 있자라는 거. 자, 그다음 중국의 이거는 위안 이야기입니다. 위안이 점프를 했다고 하네요. 왜 점프를 했을까요? 이게 센트럴뱅크는 중앙은행입니다. 그죠? 센트럴뱅크는 중앙은행인데 중앙인민은행이 스페큘레이션,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우리가 대처하겠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위안화가 점프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위안화의 점프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자, 교환 비율인데요. 뒤에 그려왔나? 여기 있네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통화를 중심으로 보자. 바라는 반말이네요.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달러 위안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달러 위안이니까 만약에 이게 올라가는 그래프다. 그러면 앞에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러가 강세. 그죠? 그러면 앞에 통화가 강세니까 뒤에 통화는 뭐 약세. 그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1달러를 가지고 6.96 위안만 바꿀 수 있었는데, 그죠? 이제는 1달러를 바꾸려면 중국 분들은 7.06 위안을 줘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죠. 1달러 바꾸는데. 그래서 달러는 강했고 위안화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중앙은행에서 스페큘레이션 애들 때문에 지금 위안화가 저렇게 힘든 거 아니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투기 세력들을 빨리 단죄를 해. 라고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게 내려온 거니까 앞에 통화가 약세고, 그죠? 뒤에 통화가 강세죠.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안화의 강세는 우리나라 원화와 상당 부분 동조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났던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도 이 위안화 약세와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위안화가 방향성을 지금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강세 쪽으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원화가 1340원대에서 최근에 고공행진 계속 있었는데 오랜만에 음봉으로 볼린저 밴드, 여기가 상단부, 여기가 중단부, 여기가 하단부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중단부를 이렇게 깨고 의미 있게
떨어져서 1320원대 중반에서 끝이 났네요. 드디어. 그죠? 예, 이거 나쁘지 않은 그림이죠. 예. 근데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또 밑에 살짝 머물다가 이렇게 위로 튀용 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 야 우리 부채 한도 협상 물 건너갔어 모르겠어 이라고 뒤로 다 뭐 그냥 다 쓰러져 버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그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신흥국들의 통화는 떨어질 것이고,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워낙 약세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아직 6월 1일까지는. 네. 자, 그래서 요게 밑으로 만약에 잘 돼가지고 떨어져 주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연초 이후에 11조 원을 사고 있고요. 11조 원을 사고 있고 11조 원 중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연초 이후에 9조 원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라는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코스피와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수급적으로 계속 돈을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니까. 그죠? 원화 강세일 때는 가만히 있어도 뭐 수익이 환차익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장을 나타내는 삼성전자를 적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의 방향은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잘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럭셔리 리테일러 회사 중에 이 이름이 좀 어렵죠? 네. 파페치? 네, 파페치. 영어라서 이건 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파페치라고 저희 KB증권 HTS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비도 너무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명품들은 여전히 불티나게 잘 팔리고 어중간한 것들은 아예 안 팔리고 완전히 싼 거, 그죠? 제가 해자 도시락 4천 몇백 원 하는 거 삼성카드로 할인받아서 4,200원에 저녁에 제가 사 먹었다고 해서 되게 행복해하면서 제가 장시작 전 방송 한 적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처럼 소비가 아주 비싼 것과 싼 거, 근데 이런 양극단만 잘 되고 이 중간에 어중간한 것들은 잘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고객들의 주머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가 럭셔리 쪽에 유통 온라인 뭐 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파페치가 고객들이 이제 많이 지출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파페치의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히 겁이 나서 자세하게 눌러보진 않았습니다. 네, 비싸서 놀랄까봐 뭐. 럭셔리 저는 잘 모르는데요. 네, 럭셔리 제품이라고 하니까 저는 유통 사이트는 잘 활용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눌러보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사이트가 라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파페치가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방금 나왔던 그 뉴스로 인해서 주말에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200일선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저항받으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뭐 올라가더라도 또 여기서는 한번 부딪히지 않을까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비에 극단적인 비싼 것만 잘 팔리고 그리고 아주 싼 것만 잘 팔리고 이러한 양극화는 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것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주말에 장 초반부터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요거죠, 요거.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안개 속으로 우리 들어가요. 더 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전혀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대안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중단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실망감에 조금 안 좋게 출발했다가 다행히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금리 인상 중단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긴 한데 이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죠? 6월 1일 가봐야 될지 안 될지 아는 거고, 지금 분위기는 뭐 최근에 좀 된다라고 했다가 살짝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안개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안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저는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과연 될까? 조금 더 질질 끌다가 6월 8일 뭐 일주일 정도 뒤에 극적으로 또 타결을 시킬 수 있는, 이게 만기 또 거기 있죠. 이게 잠깐만요. 달력을 한번 보면 6월 달이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우리 만기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기일 날 이게 오히려 타결이 되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어쨌든 여전히 변동성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작용을 당분간은 계속 할 것 같다라는 거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옐런 재무장관은 은행은 추가 합병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 위기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좀 했다 정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테마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요 장면은 우리 8.15 가족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네. 8.15 머니톡 방송에서 키맨을 알게 되시고 네, 그리고 저희 KB 프라임 클럽으로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반갑게 인사 많이 주셨거든요. 아침마다 8.15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핵융합 발전 테마 들어가기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대전에서 이렇게 행사한 장면 하나 이렇게 캡처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키맨이 이렇게 행사 잘하고 왔구나. 이 노란색으로 들고 있는 것은 프라임 클럽이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연말에 12월 9일 날 기회가 되시면 코엑스에서 제가 아주 큰 대관을 지금 관을 콘서트 하는 홀을 완전히 제가 빌려놨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또 그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대구에서 제가 또 한번 호텔에서 행사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나중에 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렇게 잘 다녀왔으니까요. 네, 또 귀한 시간 대전에서 또 함께 해주신 가족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잠깐 드리고요. 자, 핵융합 이야기 지금부터 잠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핵융합 발전 관련해서 키워드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구글의 트렌드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최근에 혹시 핵융합 관련해서 이 검색하는 빈도가 어떻게 되는가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핵융합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이렇게 검색 빈도가 좀 늘어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1년 동안에 가장 큰 폭으로 검색 빈도 수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게 다시 또 뭐 그런 키워드에 뭐 많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관심도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핵융합 테마가 조금 한번 강하게 올 수도 있다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여기서 불뚝했다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평이한 그러한 관심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더 강한 테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관께서 과기부 장관께서도 이번에 키워드에서 차세대 반도체, 핵융합, AI, 바이오,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협력 본격화 이야기를 또 하셨죠. 이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또 해드렸는데 여기에도 핵융합이 들어가 있죠. 아까 니오가 핵융합 발전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국내외적으로 핵융합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어디에서 물어본 거냐? 바드에서 물어본 겁니다. 구글이 하고 있는 AI 서비스가 바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드를 제가 처음 한번 사용해 봤는데 전체 포맷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좀 나한테 알려다오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려운 뭐 내용들이 많아요. 중수소가 어쩌고 삼중수소가 많고 뭐 원자 핵들이 뭐 바뀌면서 자, 일단 여기는 패스하고 핵심만 우리는 좀 보죠. 1kg의 핵융합 원료로 1000만 kg의 화석 연료와 맞먹는 에너지 생산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즉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그죠 차세대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박스를 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탄소 배출 없고, 그 다음에 방사능 오염의 위험도 없다. 그리고 뭐 청정에너지원으로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상용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 기술은 핵융합 발전 기술은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씩 계속 키워드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AI도 그렇고 뭐 지금 상용화 단계는 아직 그 엄청난 그건 아니잖아. 근데 기대감, 꿈만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오른 걸 봤죠. 그래서 핵융합 테마도 저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인더스트리 그룹에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을 번역을 바로 해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핵융합은 잠재적으로 수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인더스트리 그룹에서 그런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핵융합 관련돼서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는데 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리스트로 HTS에 들어가시면 딱 관련 테마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을 우리가 막 찾기보다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부터 먼저 그냥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몇 종목들만 오늘은 최근의 추이와 수급 동향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다원시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한 4%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핵융합 발전 관련된 테마, 뭐 다원시스,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 모비스 세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다원시스의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면 제가 핵융합이라고 이 컨트롤 F죠. 컨트롤 F 눌러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핵융합이라는 글자에다가 이렇게 색칠이 다 칠해집니다. 그죠? 보면 이런 내용들로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런 이 종목이 다원시스가 아니라 이게 그 모비스죠. 네, 모비스입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네, 왜냐하면 모비스가 다원시스와 효성 컨소시엄과 같이 수행을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캡처해낸 건데 순서를 바꾸는 바람에 살짝 헷갈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핵융합 실험로에 들어가는 전원장치 마스터 제어 시스템 프로젝트를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볍게 일단. 그래서 그 뒤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2030년 핵융합 발전소 건설 후에 전 세계적으로 핵융합 발전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핵융합 에너지의 특징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특징들이 있다. 무한의 에너지, 고효율, 청정 에너지, 그리고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네. 자, 그래서 모비스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은 분기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자, 모비스는 지난번에 핵융합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5일선, 21선, 61선에 200일선 정배열 구간이고요. 상한가 한번 이후에 살짝 숨고르기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숨고르기 구간을 이렇게 양봉으로 튀어오르는 흐름이 나타나면 재차 또 출발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양봉의 시가에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요거 이탈하지 않으면 핵융합 관련주로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저렇게 주가가 올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인공지능에 이어서 AI에 이어서 핵융합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분기 보고서에서 본 것처럼 무제한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만드는 요 기업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모비스의 사업군은 가속기, 핵융합, 머신러닝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핵융합 발전로 제어 시스템이 이 회사가 뭐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또 말씀드렸던 다원시스인데 이 노란색의 박스권 영역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다원시스는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도 뭐 밑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이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인데 사모펀드가 최근에 조금 샀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고 나머지는 별로 수급으로 관심 있는 수급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특이한 수급은 기타 법인이 이렇게 최근에 2월 중순부터 쭉 사고 있는 요게 저는 좀 특징적인 다원시스의 수급 동향입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 쪽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기타 법인 부분들은 이 어떤 게 있냐면 부티크 있죠. 우리 여기 여의도에 부티크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로 그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금투세 도입을 대비하는 그러한 법인들의 매매를 할 때 그 기타 법인에서 주로 사는 걸로 매매하는 걸로 거기에 보통 잡히거든요. 근데 기타 법인에서 잡히는 게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기타 법인에 잡힙니다. 근데 이렇게 증권사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증권사하고 신탁 계약은 금융 투자의 수급으로 잡히고요. 그냥 자기 주식 단순 취득하는 경우는 기타 법인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부분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 지주회사들이 자사주를 살 때는 기타 금융으로 잡히고요. 보험회사가 자사주를 살 경우는 또 보험으로 잡힙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타 법인 수급에서 자사주가 살 때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시스는 기타 법인 수급과 함께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진파워. 네, 일진파워도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을 수반한 양봉을 2개 만들고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 윗꼬리를 커버하는 흐름으로 살짝씩 지금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파워는 뭐 우리가 SMR 소형 그죠? SMR이죠. 네.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도 뭐 핵융합 발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한 번씩 관련주로 같이 꿈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비추로테크는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핵 폐기물의 하나인 폐액을 처리하는 기업입니다. 예, 요거도 이렇게 양봉으로 아주 거래량 수반해 놓고 그 양봉의 시가는 아직까지 먼 가격이고요.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방향성을 과연 이쪽으로 하느냐 이쪽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만약에 거래량 수반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뚫는다. 그러면 그때 테마가 같이 움직인다. 핵융합. 그러면 핵융합 관련주로서 비추로테크도 움직이는 흐름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 다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장의 스타일 변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제가 테마에 새롭게 부각될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거는 좀 큰 섹터에서 반도체가 지금 스타일 변화 중에서 2차전지 다음으로 엔터가 움직였고, 엔터 다음으로 반도체 쪽으로 한 큰 섹터에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면 지금 증시 예탁금이 파란색입니다. 감소하고 있고요. 신용잔고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유동성은 좀 힘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죠. 결국에는 시장의 주도권은 누구한테로? 외국인한테로 가는 흐름이 지금 거의 5월 들어와서 그죠?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등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코스피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사더라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사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아까 제가 11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연초 이후에 누적으로 11조, 삼성전자는 9조를 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는 이러한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죠? 네. 지금 뭐예요?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서는 투자를 줄이고 생산 계획 줄이고 그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재고가 앞으로 줄어들면서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좀 오지 않겠냐, 이런 그림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 그 위치죠, 그죠? 근데 재고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는 공급을 많이 줄여서 이제 거의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반도체는 바닥 사이클을 이제 통과하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재고 줄어들면서 수요가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결국에는 AI 아닙니까? 그죠? AI. 네. 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의 GPU 매출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올해가 여기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H100 관련해서 기대가 많죠. 네. MS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 H100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러한 부분들,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반도체의 바닥은 조금씩 더 빨라질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훨씬 강하게 지금 괴리를 벌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DDR5의 스팟 가격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돌아서고 있는 요것도 반도체에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은 결국에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에 여기서부터 얼마를 9조 원 정도를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원화가 다시 아주 약한 흐름으로 막 꺾이지만 않는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는 동안은 업종의 반도체 섹터는 조금 큰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AI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 점검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면, 자, 일단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가면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면 지금 지난 주말에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돌파해주는, 엔비디아는 이미 여기 가 있잖아요, 그죠? 이수페타시스는 아마도 전고점을 뚫어주는 그러한 그림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인데요. 대덕전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것 쪽에 뭐 한번 보면 DDR5의 전환으로 기판 관련주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텍은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TLB는 실적이 조금 부진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과 관심이 일단은 기판 쪽에서는 대덕전자 쪽으로 조금 몰려오면서 금요일날 200일선을 뚫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AI 쪽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엔 DDR5 쪽으로의 이 DDR4에서 5 쪽으로의 세대 전환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판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와 대덕전자를 우선순위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구전자 같은 종목들은 그런 거죠. 카메라 모듈 LG이노텍을 통해서 애플향으로 이제 가는데, 이 기업은 2차 전지 쪽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MR 헤드셋 쪽에 그죠? 채용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이죠. 근데 여기 최근에 여기서 기관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성주 쪽을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구전자를 뭐 좀 더 모니터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요즘 AI 관련주들이 다시 바닥을 조금 찍고 좀 턴할 조짐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죠? AI 핵심주 중에 AI 칩 설계에 좀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코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가온 칩스, 그 다음에 솔트룩스, 그죠?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쪽도 결국에는 반도체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으니까 60일선에서 이번에 저항을 받았는데요. 한번 여기서 좀 기간 조정 정도 거치고 다시 움직임이 나타날지, 그런 부분들 한번 관전 포인트로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네이버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큰 섹터에서 지난주에는 인터넷, 그죠? 이번 주에는 반도체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이버는 뭐 하이퍼클로버 X 모멘텀도 있고,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도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이번 주에 아주 크게 오른 건 아닌데 한 주 동안 4일 동안은 좀 답답한 그림을 보이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일선 위에서 지난번에 여기 저항을 받았던 전고점까지는 좀 더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 애플하고 LG노텍 주가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리다가 이제 못했는데, LG노텍은 여기 있고요. 애플은 이미 벌어졌는데, 이렇게 벌어지면 좁히는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규로 디바이스가 6월 달에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최악의 업황과 바닥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그죠? 밸류에이션도 퍼는 6배, PBR은 1.4배니까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200일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장 시작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내내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LG이노텍도 200일선에서 잠깐 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큰 바닥은 조금 이제 통과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요거는 제가 유료 뭐 라이브 방송하는 부분이 캡처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당분간은 좀 움직이게 되면 그동안 시장에서 조금 움직였던 조금 테마 있죠?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우리 일본 쪽으로 그 화장품 많이 팔렸다고 말씀드렸는 아이 패밀리 SC 이런 종목들. 자, 이런 거 보시면 21선을 지금까지는 지난 동그라미 쳐드렸던 구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요. 그때부터 21선을 종가 기준으로 한 번도 깬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패밀리 SC가 지난 금요일 날 21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수급도 요즘은 이제 안 들어오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시장의 색깔이 약간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좀 올랐던 것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이제 나올 게 없거나 조금 부족한 애들은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좀 화장품 관련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쪽에서 CNC 인터내셔널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쪽도 그렇고, CNC. 네. 자, 고점에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아직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고점에서 음봉이 좀 거래량 수많은 음봉이 좀 나온다 하면 누구처럼 아이패밀리 SC처럼 글로벌 텍스프리와 CNC 인터내셔널이 그런 그림이 좀 나온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일부 비중을 좀 수익을 챙겨주시는 것도 이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약간 스타일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테마 쪽에서는 앞으로 핵융합 발전 관련된 테마를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는 큰 섹터 내에서는 역시 반도체와 인터넷, 그다음에 자동차 정도가 시장을 좀 2차 전지가 약간 쉬는 사이에서는 그들이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하지만 언제든지 시장의 또 색깔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시작전 방송에서 우리가 1시간 이상 가족 여러분들과 그러한 흐름들을 계속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그 시장의 변화는 저와 함께 계속 캐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말에는 조금 말끔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말끔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욱더 빛나는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고 주간 찐시황 방송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남은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아침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